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매일 아침 드시고 계신 일부 비타민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해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믿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동안 비타민 E, 칼슘, 철분 같은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하다고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매일 챙겨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심장내과 의사로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소 겪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적인 영양제가 특히 잘못된 형태로 복용하거나 균형 없이 섭취할 경우 심부전 뇌졸중 또는 심장 부정맥 같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병원에 오셨다가 검사 결과에 깜짝 놀라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용히 여러분의 심장을 해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타민 5가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방법으로 심장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주제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매주 심장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받고 싶으시다면 장수지혜연구소 구독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첫 번째 비타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타민 A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에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잘못 복용할 경우 오히려 심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타민 A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기억력 노화 예방,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아마 집안 어딘가에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라고 쓰여진 비타민 E 병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400, 800의 아유 정도의 비타민 E를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특히 아스피린이나 혈압약 스타틴 같은 약을 함께 드시고 있다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게 피를 묽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60세, 70세 이상이 되면 혈관 자체가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묽은 혈액은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자각 증상도 없이 내부 출혈이나 뇌출혈, 심장 박동의 약화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두통도 없고 가슴 통증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갑자기 아주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갑자기 멍이 생기거나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증상을 갖고 오신 분들을 검진해 봤더니 원인이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였던 사례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JAMA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 IU 이상의 비타민 E를 복용하는 노년층은 심부전 위험이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요. 그동안 좋은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에서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한 줌, 해바라기 씨, 한 숟가락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접시 같은 자연식품이 가장 균형 있게 흡수됩니다. 그래도 영양제로 꼭 섭취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고 200 IU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량은 피하셔야 합니다. 약을 입에 넣기 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심장을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계속 믿고 있는 걸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슘. 이건 어르신이라면 거의 모두가 들었을 말일 겁니다. 뼈를 지키려면 칼슘 꼭 드셔야 합니다. 수백 번은 들으셨죠?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의 위험이 현실적인 걱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칼슘제를 챙겨 드시며 건강하게 오래 걷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칼슘은 스스로 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잡아줄 다른 비타민, 바로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은 여러분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가장 가면 안 되는 곳에 쌓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뼈를 강화해야 할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아주 좋은데 같은 분이 동시에 고혈압, 가슴 조임, 심지어 심장마비로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딱딱하게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혈관. 그리고 대부분이 매일 칼슘제를 꼬박꼬박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K2라는 신호등이 없으면 칼슘은 뼈가 아닌 부드러운 조직, 특히 혈관벽에 쌓입니다.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뻣뻣해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만 혈액을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심부전 뇌졸중, 심지어 신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 K는 신호등 역할을 해줍니다. 칼슘에게 말하죠. 거기 아니야. 혈관 말고 뼈로 가야지.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칼슘제에는 K2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케일, 쌈채소, 요거트, 치즈, 뼈째 먹는 멸치나 정어리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소량의 K2도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말 칼슘제를 드셔야 한다면 꼭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도와주는 팀입니다. 칼슘은 뼈를 만들고 마그네슘은 흡수를 도우며 K2는 정확한 위치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용 전이나 복용 중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뼈가 튼튼해도 혈관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그건 건강한 노년이 아니니까요. 철분 딱 들었을 때 필수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고 산소를 운반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요. 그래서 몸이 자꾸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으면 내가 빈혈인가 싶어서 철분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멀티비타민에 철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래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철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타민과 달리 철분은 과잉 섭취해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철분은 간, 관절, 뇌, 심장 같은 곳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철분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이 제일 먼저 해치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근육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리고 조용히 심장을 약하게 만들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것 같고 관절이 뻐근하다고 오신 분들이요. 다들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고 넘기셨지만 검사를 해보면 수년간 불필요하게 철분을 섭취하면서 생긴 철분 과다증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철과다증 헤모크로마토시스이라고 부릅니다. 선천적으로 생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오랫동안 괜히 복용하면서 생긴 후천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의사가 철분 수치를 검사하고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한 철분제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간단한 피검사로 확인해야 할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리딘, 페리딘, 철포화도, 아이런 세츄레이션, 총철결합능 TBC 등입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철분 먹어야지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철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더 먹는다고 피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심장을 조용히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음식에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철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 렌틸콩, 달걀, 기름기 없는 고기 등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철분 공급원입니다. 정말로 철분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정해주는 정확한 용량에 따라 드시고 주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B6는 정말 흔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면 보조제, 에너지 강화제, 기억력 향상제, 그리고 시니어 전용이라고 쓰여 있는 종합 비타민에도 빠지지 않죠. 홍보 문구도 그럴싸합니다. 뇌와 신경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말이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량일 경우 B6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따끔거린다거나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자꾸 비틀거리거나 이유 없이 허약해지거나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죠. 이런 증상은 자칫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또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B6를 과다 섭취해서 생긴 신경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B6는 수용성 비타민이긴 하지만 과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면 몸속에 쌓인 B가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B6 중독, B6 턱시시티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종종 겪는 저림 무감각, 신경 약화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도한 BX는 심장의 전기신호 전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주는 리듬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두근거림, 부정맥 또는 더 심각한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요. 참고로 50세 이상 성인의 권장량은 하루 1.5-2mg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많은 영양제에는 10mg가 심지어 100ml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거나 강화식품이나 에너지 드링크까지 추가하면 총량은 순식간에 권장량의 수십 배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우선 비수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병아리콩, 참치, 강화 시리얼 같은 음식들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영양제로 B6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혈중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와 심장은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땐 별일 없던 양도 60대 이후엔 예상 못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보면 심장보호, 시니어 활력, 50세 이상 필수라는 문구가 붙은 종합 비타민들이 진열되어 있죠. 이 작은 알약 하나에 에너지, 면역, 기억력, 심장 건강, 장수까지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종합 비타민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비타민도 매일 빼먹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십니다. 그런데 어지러움, 불규칙한 심장 박동, 혈압 상승, 간 수치 이상 등등 이유를 찾기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층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들로 가득한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해 오신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니아신, 비타민 B의 고용량일 경우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 인삼 에너지를 준다고 하지만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과다 섭취하면 어지럼증, 메스꺼움,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성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합 추출물, 자연 혼합물, 특허 성분 같은 애매한 이름 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은 라벨이 예쁘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젊을 땐 괜찮았던 성분도 70대에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이라는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분이 너무 많은 제품은 피하세요. 에너지 부스터, 활력 증진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도 조심하세요. 복용 중인 영양제를 모두 적어 의사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쭈어보세요. 이 중에 제가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그저 보기 좋은 라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노년기의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3가지 영양소와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심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3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도 노년기 심장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건 바로 이 3가지입니다. 1. 비타민 D3, 특히 햇볕을 자주 쬐지 못하거나 겨울철 실내에 오래 계신 어르신들에겐 필수입니다. 비타민 D3는 단순히 뼈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심장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D3 부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사 지시에 따라 안전한 용량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셔보이티, 마그네슘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심장 건강에는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 근육 경련 완화, 수면의 질 개선, 칼슘 이동을 조절해 뼈와 혈관의 균형을 맞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자주 불안해지거나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께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3. 오메가3 지방산 생선기름 또는 아마시유. 오메가4는 우리 혈관을 유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질 좋은 PC 오일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색깔 다양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기, 깊고 규칙적인 수면, 마음의 평온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영양제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실험실처럼 계산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정원처럼 정성껏 보살피고 가꿔야 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세여도 70세여도 심지어 90세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스트레스와 실수 속에서도 심장은 여전히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해도 필요한 건 무엇이고 불필요한 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의사와 꼭 상의하신 후 현명하고 따뜻한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심장을 위해 당신이 함께 해주실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겐 아직도 살아갈 인생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삶을 더욱 튼튼하고 명확하고 심장 건강하게 함께 만들어가요.